무엇 하다라는 신조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무엇에는 특정 사람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특징이나 특성을 비유해서 왕조연지하다, 조대리하자, 조부장하다 뭐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거죠. 속뜻을 보면 뭐 아재 개그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신조어 사전에 동은하다라는 말이 올라있다면 아마 이런 속뜻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한없이 상냥하고 똑 부러진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는 동은한 시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들여다봅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 네. 동은한 시간 우리 한번 만들어 보아요. 네, 너무 뜻풀이를 좋게 해주셔가지고. 아니 원래 이름은 어떤 뜻이에요? 동은이. 저는 한자로 풀면 뭐 동력동의 은혜은 좀 무난한 한자들이고요. 네. 네, 뭐 어떤 그냥 의미일까요? 그대로 풀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동쪽에서 온 은혜인가요? 네. 어떤 의미로 또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그러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궁금한데. 제가 여쭤봐야겠습니다. 다음에 알려주세요. 네. 괜히 더 궁금해지네요. 아니 정말 2주 만에 저희가 지금 뵈요. 그렇죠. 꽤 됐습니다. 그죠? 네. 네, 뭐 안 뵌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보고 싶었고요. 아니 뜬금없는 고백을 지금. 네, 갑자기 해주셨는데. 얼굴을 보니까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얘기로 좀 넘어가자면 그 사이에 이제 안 뵌 동안에 날씨도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장마도 또 쭉 더워졌죠. 지나가고 그쵸. 이제 네. 저희가 좀 일찍 휴가를 다녀온 편이다 맞아요. 보니까 네네. 휴가는 다녀왔지만 이 여름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덥다 하고 요즘에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뭐 여름이 되면서 아 이제 정말 계절이 바뀌어서 여름이구나 하고 느끼는 그런 신호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네. 여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중에 하나인 바로 매미 소리입니다. 아, 사실 제가 여름 하면은 매미 소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동안 못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사무실에서 매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녹음한 걸 틀어놓은 거야? 뭐야? 하고 봤더니 저희 그 휴게실 창문에 그 방충망에 매미가 딱 붙어 있어서 네. 정말 크게 사무실까지 그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비가 그칠 때 요럴 때 매미가 굉장히 많이 우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네. 뭐 그야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미가 많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미가 좀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오고 있다, 근처에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된 데는 사실은 좀 사람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아, 뭔가 사람이 매미를 좀 부르는 건가요? 뭔가 뭐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셈인데요. 네. 일단 뭐 매미의 종류를 좀 먼저 보자면 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서식하는 매미 종이 크게 참매미와 말매미가 있습니다. 네. 이 참매미가 조금 몸집이 작은 편이고요. 네. 말매미는 이거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말매미가 우리나라에 사는 매미 가운데는 가장 큰 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아, 참매미와 말매미. 네. 말벌처럼 말자가 붙으면 좀 큰 건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듣는 매미 울음소리 대부분이 이 둘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종 중에서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게 바로 이 말매미입니다. 이 말매미의 원산지가 동남아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빠르게 개체수가 늘었습니다. 특히 이 말매미가 도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매미종 중에 하나인데 이 참매미가 보통 기온이 한 27도 이하일 때 좀 덜 더울 때 활동하는 종이라면 네. 말매미는 27도가 넘었을 때 그러니까 더 더워지면 활발하게 우는 종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이 말매미 울음소리가 더운 날씨에 75에서 한 95데시벨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네. 보통 우리가 주거 지역의 소음의 기준을 나눌 때 낮에는 한 65데시벨, 밤에는 한 60데시벨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매미 울음이 거의 95데시벨까지 나온다는 거는 이 소음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냥 매미 소리 정말 크다라고만 생각을 네. 했는데 수치적으로 비교를 하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소리가 아주 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 매미 소리에 밤잠 설치는 게 가능하겠어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 말매미가 말씀드린 대로 높은 온도에서 더 잘 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도심의 경우는 인구 밀도도 높고 뭐 고층 건물도 많고 이러니까 요즘 들어서 이 열섬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열이 한마디로 도시 지역에 갇혀서 더 온도가 올라가는 건데 네. 말매미는
따뜻해지니까 더 더워지니까 활동하기가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도심으로 오게 되는 거고요. 특히 요즘에 이 밤에도 기온이 한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다 이렇게 보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간판이나 가로등 불빛이 워낙 이 밝기 때문에 매미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도심을 찾아와서 울게 되는 겁니다. 아, 저는 매미도 이제 곤충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도심 지역보다는 숲이나 그렇죠. 이런 네. 외곽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도시가 덥다 보니까 매미가 몰려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이런 매미의 어떤 서식지와 관련을 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서울시와 인천시를 포함을 해서 이 경기도를 한 25개 정도 지역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매미의 종과 개체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매미가 제일 많은 곳이 서울 강남 그리고 뭐 여의도, 목동 이런 지역이었고요. 경기도 과천 이런 지역도 매미가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경기도 여주 지역이나 뭐 양평 이런 조금 더 한적한 소도시랑 비교를 해보면 네. 이런 도심이 뭐 많게는 13배까지도 매미가 더 많이 사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 말매미의 경우는 네. 서울 강남에서 역시나 제일 많이 사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경기도 외곽이랑 비교했을 때 10배에서 16배 정도 말매미가 어머나. 도심에 더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매미가 확실히 도심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말매미의 경우는 사람이나 건물들이 많은 이런 중심지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저는 그러면 저희 건물에 붙어있던 매미가 얘가 왜 갈대를 못 찾고 여기 와 네. 있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도 볼 수 그렇죠. 있었겠네요. 네네. 그러면요, 매미가 이렇게 도심을 좋아하는 이유, 뭐 당연히 따뜻해서 오는 거다라고 일단 하나 얘기해 네. 주시겠는데 그런 이유 또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열섬 현상과 같이 이렇게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있고요. 또 이 매미가 좋아하는 나무도 이 도심에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미가 아주 오랫동안 땅 속에서 살잖아요. 네. 그러다가 성충이 된 다음에는 뭐 일생의 대부분을 나무에서 살다가 네. 죽기 때문에 나무가 이 매미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말매미가 플라타너스나 벚나무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을 보면 이 도시 지역의 가로수들이나 뭐 이렇게 조경을 위해서 심어놓은 나무들이 대부분 이 플라타너스나 벚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그렇죠. 많은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네. 특히 이 나무들의 수액을 빨아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매미들한테는 뭐 온도도 올라갔겠다 이렇게 좋아하는 나무들도 많겠다 하니까 도심 지역이 훨씬 더 살기가 좋은 환경이 돼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자면 아무래도 도시에는 상대적으로 천적이 적습니다. 이 매미를 잡아먹고 사는 게 보통 새나 말벌인데 네. 도시에는 숲이 적으니까 이런 천적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더 매미한테는 이 번식하기에 좋은 곳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열섬 현상으로 매미가 많아진다는 거는 조금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도 나무가 많아서 그중에서도 매미가 좋아하는 나무가 많아서 많아진 거라고 하니까 네. 좀 그나마 다행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매미 울음소리가 커진 데는 우리가 크게 느끼는 데는 우리 사람들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네. 이걸 다 종합해 보면은 뭔가 우리 주변 환경과 관련이 있는 거였네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의 어떤 이 도시 개발이라던가 사람의 활동이 매미의 생태계에 영향을 준 거고요. 네. 뭐 물론 앞으로 이런 어떤 개체수와의 관계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뭐 결과만 놓고 보면 사람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제 자연환경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사람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람이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네. 이런 얘기할 때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뭐 매미가 이 여름의 상징이다. 매미 울음이 들려야 이제 여름 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또 이제 여름하면 우리가 먹는 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뭐 먹거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 혹시 주로 즐겨 드세요? 일단 여름하면 냉면 시원한 네. 거 빼놓을 수 없고 맛있죠. 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말복 지났잖아요. 삼계탕 맞아요. 네. 뭐 이런 거 빼놓을 수 없겠죠? 혹시 뭐 이 밭에서 나는 음. 뭐 과일이나 채소를 꼽는다면 당연히 수박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 여름 되면 뭐 아무래도 수박 많이 즐겨 드시는데 이 수박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여름마다 아무래도 이 제철에 먹는 게 가장 맛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국내 연구진이 그러면 이 수박을 얼마나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해서 가장 맛있을 때를 알려주는 이 스티커 센서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 뭔가 스티커에 표시가 나면 이때가 제일 맛있는 때입니다를 네. 우리가 똑똑 두드려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네. 이 센서가 측정하는 게 수박의 온도인데요. 네. 수박이 9도에서 11도일 때 붉은색으로 나타나고요. 6도 이하에서는 보라색, 13도가 넘어가면 회색으로 변합니다. 아, 그러면은 붉은색, 보라색, 회색 중에 어떨 때 가장 맛있는 건가요? 이 센서가 붉은색일 때, 그러니까 9도에서 11도일 때가 가장 맛있는 온도라고 합니다. 이 보통 뭐 과일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달게 느껴지는데요. 네. 특히 수박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당도 차이가 되게 크게 나타나는 그런 이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5도일 때와 10도일 때를 비교를 해보면 당도가 10도일 때 한 15% 정도 사람이 더 높게 느낀다고 해요. 아. 이 이유가 이 수박에 들어있는 당분이 온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더 높은 온도에서 먹는 게 그럼 더 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수박에는 수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11도를 넘으면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9도에서 한 11도 정도를 이 최적의 온도로 본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냉장고에서 시원했던 수박보다 네. 왠지 실온에 넣었다가 먹었던 수박이 더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요런 조금 더 원리일까? 달게 느껴질 수 네, 있겠죠?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 그러면은 이 센서를 스티커처럼 붙이기만 하면은 맛있는 온도를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온도에 따라 이 색이 변하도록 만든 건데 이 특정한 물질이 있어요. 이 온도에 따라 변하게 되는 물질이 있고 이걸 이 전용 잉크에 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프린터기로 인쇄를 하듯이 이 잉크를 이용을 해서 센서를 출력을 해내는 겁니다. 네. 이때 이 스티커 형태를 이용을 하니까 이 수박에 붙일 수 있도록 해서 훨씬 더 편리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 스티커의 두께도 중요한데 네. 온도에 어쨌든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두께를 찾다가 이 연구팀이 20 마이크로미터를 이 가장 좋은 두께로 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능이 좋은 스티커 모양의 아주 간단한 센서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런 두께까지도 또 고민을 해야 하는군요. 네, 과학적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아까 여름하면 생각나는 음식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수박이요, 수박. 제가 못 맞추니까 문자로 이미 많이 보내주셨고 앞서서 옥토브라님은 매미도 잘 사는 동네를 좋아하나 봐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럼 조금 씁쓸한 얘기네요. 그렇죠. 네. 네. 아니 그러시면서도 과학 분야니까 이과가 정말 최고인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들도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요 지금 이거는 수박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온도를 알려주는 스티커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과일에도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직 이 센서로는 좀 힘들다고 하는데요. 뭐 물론 다른 과일에도 수박이랑 같은 종류의 당분이 들어는 있습니다. 뭐 그런데 함유량이라든가 이 비율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또 과일마다 수분 함량도 다르기 때문에 아직 바로 적용하기는 좀 힘들고 이제 과일마다 맞춤형 센서를 만들어야겠죠. 아, 그거는 좀 다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약간 아쉬운 네. 얘기긴 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수박 온도를 맨날 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런 센서 없이도 좀 수박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뭐 사실은 이 온도를 재지 않고서는 우리가 뭐 두드려 본다거나 익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본다면 이 보통 냉장고에 수박을 보관을 할 때 네. 자르지 않고 통째로 넣은 다음에 다음날 아침 정도가 되면 이 수박이 거의 한 9도에서 11도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온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보통 이 마트나 시장에서 사올 때 수박의 온도가 한 25도에서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밤사이 보관을 하면 거의 뭐 그러면 10시간 안팎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속까지 맛있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차가운 것보다는 이제 네. 약간 그 정도 시간에서 네네. 차가워졌을 때 가장 맛있는 거. 아니 근데 수박 사실 저도 어제 수박을 사서 먹었는데 네. 통으로 냉장고에 넣을 수가 안 없어서 들어가죠, 사실. 네, 잘라진 수박 사서 먹었거든요. 이게 썰었을 때는 온도 확인하기 더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센서가 필요한 건데요. 네. 이게
이 센서 같은 경우는 수박 자체에 붙이지 않아도 이 수박을 보관하는 통에만 붙여도 온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보관할 때 우리가 훨씬 더 이 맛있는 온도를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이런 센서가 이른 시일 안에 보급이 돼서 네. 우리가 이제 맛있는 수박을 먹을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죠. 아, 그렇군요. 아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복숭아가 요즘에 많이 팔린다고 해가지고 네. 복숭아 사 먹었는데 한 박스를 샀는데 절반이 정말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냄새만 맡았을 때는 참 맛있어 그렇죠. 보였는데 향이 어쩜 너무 이렇게 좋죠. 네. 까는 것마다 맛이 없네요. 막 이랬었는데 안타깝네요. 네, 복숭아에도 이런 센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과일별로 맞춤형으로 개발을 한다면 사실 네. 우리가 편리하게 맛있는 온도와 어떤 당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연구가 더 있어야겠지만요. 그러니까요. 네. 빨리 그날이 오기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9769 청취자님, 현지 씨 라디오 듣는 중 아파트 숲에서 참매미 허물을 발견했어요. 유익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매미 허물 사진 정말 그러네요. 보내주셨어요. 직접 찍으셨네요. 네, 이제 성충이 돼서 어딘가 날아갔겠죠? 그러게요. 5090 청취자님, 매미 소리가 그치지 않을 만큼 너무 더워서 매미 아프네요. 이렇게. 이거는 조 부장님 취향에 맞으시는 어떤 개그가 아닐까. 저도 갑자기 추워지네요. 오늘 또 수박 얘기, 매미 얘기 함께 봤는데요. 이렇게 과학 얘기는 알면 할수록 재미있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죠, 우리? 네, 그렇죠. 그때를 또 기대하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도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